자, 여기는 배서, 바드럼 동네에서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있는 배서입니다. 배서. 자, 그럼 일단 뜻풀이부터 먼저 할게. 배서. 자, 일단 여러분들 그 배자가 뭐냐? 어떤 배자냐면 등배자 써요. 등배자.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패배할 때 배자가 그 등배자 쓰거든요. 패배할 때 등지고 달아나지 등을 등지고 이렇게 달아나야지. 여러분 등을 이렇게 하고 달아 미친놈이죠 그거. 나를 쏘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음의 배 뒷면이란 뜻이에요. 어음의 뒷면에 서 기록할 서 뭔가를 기록을 한다가 배서거든요. 일단 그러면 이 배서에 대해서 아까 했던 요 어음 가지고 사례를 다시 들게요. 자, 보시면 지금 날짜는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이고 제가 갑돌이한테 어음 받은 1,000원 있죠.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들고 가고 있어요. 자, 들고 가고 있는데 제 3의 인물을 만났어요. 그게 대안이. 그렇죠? 대안이. 어르신분들이 저 하실 때 항상 그 농담 많이 하세요. 형이 대안이신가요? 이렇게. 그걸 좀 어르신들한테 죄송하지만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저 형 없어요라고 해요. 이렇게 물어보 혹시 민국이 나오거든 바로 어르신분들. 자, 그래서 대안이한테요. 대안이를 만났는데 제가 대안이한테 예전에 얼마를 이제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1,000원에 매입을 한 거예요. 알죠? 1,000원에 매입한 게 있었는데 대안이가 저한테 야 김민국 너 빨리 1,000원 외상 매입금 안 갚을래? 라고 하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겠죠. 야 대안아 나 지금 갑돌이한테 어음 받은 게 만기가 한 달 뒤에 도래하거든? 혹시 이걸로 갚으면 안 될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닥쳐. 하겠죠. 왜냐면 1,000원인데 여러분 8월 15일에 1,000원이 되는 거지. 맞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가 성사가 돼요. 맞죠?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은 게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5일 날 그 대안이의 외상 매입금을 제가 어음을 대안이한테 넘겨줘가지고 갚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안이는 8월 15일이 되면 저를 찾아와요? 아니면은 갑돌이의 거래은행을 찾아가요? 그죠? 갑돌이의 거래은행 찾아가야죠. 왜냐면 갑돌이가 1,000원을 주는 거지 제가 1,000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대안이가요. 갑돌이의 거래은행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어음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제시를 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바보가 뒷면부터 봐요. 그렇죠. 앞면부터 보지. 근데 어음의 앞면을 보니까 갑돌이의 거래은행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민국이에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겠죠. 민국이에요? 그럼 대안이 갑자기 당황하겠죠. 전 대안인데? 민국이가 아닌데? 예. 저 주시면 안 될까? 저 받았거든요, 분명히?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심하죠, 여러분들. 어음 뒷면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배설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배설을 안 하게 되면은요, 은행에서는 이 갑돌이의 거래은행에서는 대안이한테 1,000원 못 줘요. 이해되세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요, 제가 7월 15일 날 있죠. 7월 15일 날 대안이한테 어음을 넘겼잖아요. 넘길 때 뒤에다 어음 뒷면에다가 적는 거예요. 어음에 대한 권한을 대안이에게 양도함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나중에 대안이 같은 경우에는 갑돌이의 거래은행을 찾아갔을 때 뒷면을 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뒷면에 민국이가 대안이한테 어음 받을 권리 1,000원 양도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본 갑돌이의 거래은행은 대안이인지 확인하겠죠. 뒷면에 배서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그때는 언제 대금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우리 시험에 이 배서는 언제를 내냐면 7월 15일 날 제 입장에서는 외상값을 갚았죠. 누구에 대한 외상을 갚은 거예요? 누구에 대한 채무를 갚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 대안이 갑돌이. 누구에 대한 채무를 갚은 거예요? 그렇죠. 대안이에 대한 채무를 갚은 거예요. 그렇죠. 어음을 넘겨서 갚았죠.
근데 그 어음은 제가 누구한테 받을 어음을 넘긴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갑돌이한테 받을 어음을 대한이한테 줬잖아요. 그럼 대한이에 대한 채무를 갑돌이에 대한 채권으로 갚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배선은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아이고, 얘부터 먼저 할게요. 거래처가 달라요. 두 개다라는 게 핵심이 일반적으로. 아셨죠? 자, 보실게요. 자, 설명.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시험에서 채무는 주로 외상매입금 내기 때문에 외상매입금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음을 넘겨서 채무를 갚았으니까 채무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해야죠, 여러분들. 어음 넘겨서 갚았는데, 여러분 빚을 갚았는데 빚이 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사채끌어 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 빚은 갚았으면 빚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가 감소해야 돼요. 그럼 채무는 부채니까 대변, 감소니까 반대편 차변이고요. 저는 그 채무의 계정 과목을 외상매입금이라고 전제를 깐 거예요. 물론 시험에서 미지급금이라고 출제할 수도 있고 단기차입금이라고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받으러움을 넘겼죠. 대한이한테 넘겼으니까 받으러움이 제 장부에서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자, 그럼 받으러움은 자산이니까 차변,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으로 가야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여기 외상매입금에는 대한이고요. 여기 받으러움은 제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받으러움이냐면 예, 갑돌이한테 받으러움이니까 갑돌이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는 겁니다. 99회 381이네요. 381페이지. 381페이지. 381페이지에 6번입니다. 6번. 381페이지 6번이고요. 회사는 993번입니다. (381페이지)
자, 보시죠. 자, 여기 배서양도라는 게 눈에 좀 띄셔야 됩니다. 여러분, 배서양도. 보면은, 자, 주식회사 한국의 외상매입금 잔액을 결제가 우리 부채를 결제한다라는 거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제하기 위해서 세화한테 받은 어음, 요게 받을 어음이란 얘기잖아요. 얘를 배서양도 했으니까 우리가 받을 어음을 세화한테 넘겼기 때문에 내 장부에서 받을 어음이 제거가 돼야 돼요. 그죠? 받을 어음은 자산이니까 차변, 제거는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 적는데, 그럼 제 입장에서는 받을 어음이란 채권은 누구한테 있었던 채권이에요? 그렇죠. 세화한테 받을 어음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는 세화가 걸려야 돼요. 금액은 150. 그리고 외상매입금을 갚았죠, 여러분들. 어음 넘겨서 갚은 거니까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자,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대변, 감소는 반대편 차변.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은 근데 채무는 한국한테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외상매입금을 세화에 대한 받을 어음으로 갚은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끊으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배서양도는 잘 하세요. 실제로 제가 다녀다 보면 배서양도를 제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되셨죠? 자, 이제 네 번째.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가끔 잊을만 한 번씩 내요. 한 번씩. 그래서 제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낸다라는 건 잘 안 나오는 애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받을 어음의 부도가 뭔지 설명을 좀 할게요. 이것도 일상생활의 부도와 의미가 좀 달라요. 그렇죠? 여기서 부도를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부도다라는 건 뭐냐면 그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은요. 내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맞죠? 내 친구나 뭐 내 친구가 야, 이거 기가 막힌데 장사 이거 나중에 크게 될 사업이야. 투자 좀 할래. 이렇게? 그죠? 그래서 친구 말 듣고 투자했어요. 그랬더니 망한 거야. 맞죠? 망해가지고 나만 투자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투자했잖아요. 투자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업장을 찾아가죠. 찾아가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도주했죠, 여러분들. 도주하고 거기에서 막 울고 서로 간에 껴안고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부도가 나면 이제 우리 단칸방, 지하 단칸방으로 가가지고 가족들이 이제 그 좁은 공간에서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부도죠. 근데 회계하고 세법은 부도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부도의 뜻이 뭐냐면 보세요. 아까 우리가 어음의 만기가 됐었을 때 추심은 언제 되냐면 갑돌이가 실제로 만기가 되었을 때 자신의 은행에 1,000원을 넣어둬야 돼요. 맞죠? 그러면 해피엔딩이죠. 서로 간에. 해피엔딩인데 어쩔 수가 있어요. 갑돌이가 1,000원을 안 넣는 거예요. 만기가 될 때까지. 맞죠? 그럼 제가 아까 은행에서 인출을 시도한다면서요, 여러분들. 그럼 인출을 시도할 때 자꾸 거절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걸 어음의 부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뜻이 뭐냐면 여기 부, 아닐 부, 도, 인도받을 도, 인도할 때 도. 즉 어음대금을 인도받지 못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급을 거절을 당한 어음을 어음이 부도났다라고 불러요. 그럼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칼 들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좀 그렇지만 그렇죠. 칼 들고 이렇게 여기 하면 되죠. 저기 피카츄 하나 데려가가지고 여러분들 전기 고문하면 되잖아요. 농담 반 진담 반 이게 중요해요, 진짜로 여러분들. 뭐냐면 그래서 지급을 거절당했다고 못 받은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세한 건 세무 2급 때 배우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미리 말씀드리면. 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냐?
그러면 우리가 받을 어음이라는 개정 과목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받을 어음 쓰거든요. 근데 지금은 받을 수 있는 어음이 아니지 정상적으로. 왜냐면 지급을 거절당했으면 이제 정상적인 채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변으로 받을 어음을 까요. 이제 정상적인 채권, 받을 어음이 아니구나라고 까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일단 분개. 그러면 정상적인 채권에서 비정상적인 채권이 돼버린 거죠. 그죠? 이거 채권은 맞아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부도가 채권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에요. 회계세법은. 아셨죠? 지급을 거절당한 게 부도예요. 어음의 부도. 그러면 이제 비정상적인 채권으로 갈아 끼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채권으로 갈아 끼운다라고 또 다른 채권을 늘린다라는 거죠. 그죠? 그 채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도, 어음과 수표다라고 불러요. 뜻이 뭐냐면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 그 다음에 우리 어저께 어음하고 성격이 유사한 수표 들어가는 게 뭐라고 했죠? 선일자 수표의 줄임말이에요. 알죠?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과 선일자 수표. 줄여서 부도어음과 수표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도 채권이에요. 제가 뭐라고 해서 비정상적인 채권이라면서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거래처를 거래해야 돼. 거래처를 반드시. 그렇죠? 가끔씩 부도어음과 수표 거래 잔 것이더라고. 그렇죠? 이거 거셔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유념은 아니고 정말 잊을만 하면 출제하니까 잘 안 나와요. 알죠? 차라리 배서나 매각거래 그쪽을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 넘어갈게요. 요거는 문제도 없어요. 잘 안 내가지고.